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네, 헤럴드 경제 김태열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자, 유튜브로 국내 첫 시도하는 국내 10대암 명의 리스트 두 번째로 우리 폐암 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려 4회에 걸쳐서 폐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본인이나 가족들이 폐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동료 의사 리스트를 우리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수술 분야와 항암 분야로 나눠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비수술 분야죠. 바로 호흡기 내과에서 가장 많이 추천받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저희가 일단 뭐 폐암이 의심돼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사실은 호흡기 내과부터 처음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할 때도 네. 그 흉부외과 수술 쪽하고 항암, 네네. 혈액 항암 쪽하고 네네. 또 뭐 호흡기 내과하고 네네. 방사선 종양학과 이렇게 맞습니다. 좀 나눠가지고 사실은 좀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호흡기 네네. 내과 쪽에서 네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신 우리 고대 구로병원 네네. 예, 저기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공개를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우리 이 공개 바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교수님 축하 일단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말고 폐암 명의들한테 추천을 많이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호흡기 내과 교수님. 바로 이승용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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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좀. 소감이요? 좀 얼떨떨하고요. 네, 아직 뭐 제가 이렇게 명의로 이렇게 추천받을 그 정도 연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영광스러운 네네. 데 제가 추천을 받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네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추천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더 환자를 열심히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좀 더 환자를 다정하고 제 가족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명의로 계속 유지를 해주시면. 이번 추천이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동료 교수들한테 네네. 추천을 받은 거라서 좀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진한 기자가 네네. 직접 그 이승용 교수님 취재를 통해서 조사를 하셨죠? 네네. 한번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나중에 이승용 교수님께서 호흡기 내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폐암 환자들에게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고요. 먼저 이승용 교수는 폐암 항암 치료제 전문가이십니다. 특히 폐암도 만성 질환처럼 항암제로 조절을 하면 평생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또 이렇게 환자들한테 제시도 해 주시면서 계속 치료를 해 주시는데 특히 다학제 이런 진료를 통해서 최적의 폐암 치료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국내 최초로 폐암 진단에 형광 내시경을 도입을 해서요. 이 형광 내시경을 통해서 조기 진단 또 조기 치료를 해서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승용 교수님은 항암 치료제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제, 항암 면역 수십 수백 가지죠. 네. 예. 그 중에서 최적의 항암 치료제를 선택해서 환자들에게 치료하는 맞춤형 최신 항암 치료제 이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바로 종양 백신 연구도 하시고 최신 연구를 가져와서 우리 또 환자들한테 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취재를 너무 빡시게 엄청 했죠? 알뜰하게 하셨네요. 예.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 기자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네, 우리나라 그 암 환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 바로 1위가 바로 폐암인데요. 이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별로 좋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이 어떤 암인지, 그 다음에 얼마나 위험한 암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폐암은 폐에 생기는 암이다. 그래서 폐암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고요. 네네. 좀 전에 이제 조기 폐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제가 조기 폐암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폐암 3기 아니면 폐암 4기에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3기, 4기 이제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수술해서 완치를 바랄 수 있는 시기를 이미 거의 반수 이상의 환자들이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 사망률이 전체 암 사망률의 1위를 차지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벌써 한 10년 이상 됐는데 형광기관지 내시경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저희가 공부할 때 형광펜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글씨가 눈에 확 띄어들잖아요.
보이잖아요. 네, 네네. 그런 것 같이 기관지 안에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광기관지를 이용해서 형광빛을 쏘게 되면 눈에 약간 빨간색 빛으로 저희가 눈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기에 기관지암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암덩어리가 빨갛게 보인다는 거죠. 네, 색깔이 빨간색 형광색으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단 CT로 의심되는 그런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내시경 통해서 최종 진단하는 용어로 쓸 수 있는 대개는 겁니다. 이 기관지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그 흡연을 많이 한 환자들 위주로 하고요. 최근에 도입이 되고 있는 저설량 흉부 CT라는 거는 주로 이제 폐암 그것도 발생률이 높은 환자군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빼고요. 네. 나이가 한 55세에서 75세 그 사이의 연령의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해서 한 30년 정도 피웠던 분. 그런 환자분들의 폐암 발생률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저설량 흉부 CT를 찍게 되면 폐암을 조기에 이제 발견하게 되고 조기에 발견하면 또 바로 치료를 하잖아요. 네.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하죠. 근데 폐암으로서. 그 일반인들이 사실 그 저설량 CT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CT를 1년이나 2년마다 찍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좀 거부감이 있을 거부감이 수 좀 있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전혀 뭐 저설량 CT니까 건강에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검사 방법이 저설량입니다. 예. 일반적인 그 흉부 CT나 복부 CT보다 훨씬 더 설량이 적게 해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여러 번 찍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네. 물론 이거를 너무 많이 찍으면 그것도 암 발생의 원인이긴 하지만 이거를 찍는 사람들은 정상인들이 아니라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운 네. 예. 암 발생이 특히 폐암 발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고위험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의 액선 선량은 나중에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서 완치를 바랄 수 있는 그거보다는 위해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그러한 검사 방법을 하는 예. 거고요. 그거는 네. 지금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맞습니다. 포함이 네.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경은 그 따로 그 별도로 이제 그건 별도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시경이 좀 친습적인 방법이라서 좀 경우는 부담스럽습니다. 뭐 수면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좀 네. 되게 친습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 폐암의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주로 이제 중심 기도라 그러는데요. 이런 큰 기도라든지 기관지에 주로 많이 암이 생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암이 이 중심 기관지보다는 말초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잘 발견이 안 되고 CT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형광 기관지 내시경으로 인해 그 내시경으로 저희가 조기에 진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설량 흉부 CT를 통해서 저희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열 기자님도 최근에 뭐 담배를 끊었고 뭐 하지만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담배는 이제 확실히 끊었고요. 네네. 그 보통 이제 폐암이 흡연층이 많이 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주부들도 뭐 요리하다가 뭐 그 팬 같은데 이렇게 막 그 뭐죠 생선 같은 거 굽는 거 미세먼지요. 그러다가 이제 네네. 많이 폐암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담배 안 피는데 그죠? 폐암이 발생한 거 바로 그리고 제 그렇게 지인 중에서도 이제 얘기하시죠. 뭐 그 부계 쪽에 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형까지 막 폐암으로 유전적으로 다 돌아가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제 본인은 또 그런 분들은 담배를 안 펴도 내가 이게 담배를 안 펴도 유전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폐암 걸리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어떤 건지 도대체. 예. 네, 폐암. 이게 이제 비흡연 폐암이라는 건데요. 이제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습니다. 여성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건대 어떤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게 관여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여성분들은 주로 남성분보다 이렇게 주방에서 네.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주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이 꽤 됩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하면 뭐 황사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만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실외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고요. 실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화하는 과정, 연소하거나 물건을 태우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특히 뭐 고기를 굽는다든지 저희가 뭐 집에서 뭐 삼겹살도 구워 먹을 맞습니다. 수 있고 고등어도 구워 먹을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연기랑 같이 뿜어져 나오는 거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게 특히 이게 식당에 조리를 꽤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경력을 아, 보면 뭐 실제로 10년, 있구나. 네네. 20년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네네. 분들이 보면 여성분들인데 특별히 담배도 안 피웠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물어보면 이런 조리하는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 그럼 막 있습니다. 경력 2, 30년 요리사분들이 직업 네, 쪽으로 그런 거 많이 그래서 아닌가요? 지금 과거에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지를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이제 인지를 많이 하니까 오. 일단 그런 조리를 할 때는 충분한 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줄지 않을까요? 왜 마스크를 이제 다들 쓰고 요리하니까. 자, 교수님, 그 사실 그런 환자들이 폐암이 의심돼서 병원을 찾는데 근데 이제 흉부외과를 찾을지 아니면 종양내과를 찾을지 고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호흡기내과로 또 가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자, 호흡기내과가 이 폐암 환자에서 어떤 역할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역할로 계속 가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환자들이 올 때 자기가 폐암이라고 하고 오는 환자분들도 물론 있지만 처음에 기침이나 가래 이런 네네. 걸로 해서 이상이 있어서 오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 이상이 있으면 엑스레이를 당연히 찍어보게 될 거고 엑스레이 뭐 이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CT를 찍고 그러면 엑스레이 이게 이상이 있는데 이 이상이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결국에 진단을 내려주는 건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이 맡은 분야거든요. 아, 진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과군요. 그렇죠. 네. 엑스레이나 CT. 네. 요즘에는 CT를 많이 찍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CT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항목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CT를 찍다 보면 작은 뭐 결절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큰 종양이 있어서 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일단 저희가 이 CT를 보고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이게 변화가 있는지 또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에 네네. 그런 판단을 하려면 그거는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그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진단을 하게 되면 그다음 또 진단과 관련돼서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걸 또 하거든요.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은. 네네. 그래서 다양한 진단 기법을 통해서 좀 더 빨리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호흡기 선생님들이 이제 폐에 대한 이제 전문 지식이 있다 보니까 폐와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폐암이고요. 예. 또 폐암을 치료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폐렴이라든지 그런 폐동맥 색전증이라든지 그런 합병증이 또 생기거든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바로 또 치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환자의 치료부터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는 과가 호흡기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환자들을 많이 접하면서 뭐 1년에 수백 명, 뭐 수천 명까지 이제 만나실 텐데 자, 기억에 남는 환자 분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네. 그 환자분이 거의 30살에 아마 폐암을 진단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이제 폐암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던 시기였는데요. 2000년도 초반입니다. 지금 벌써 한 20년 정도 이제 됐는데 30대 초반에 이제 폐암을 진단받았으니까 본인 또 많이 되게 뭐랄까 낙담을 많이 하고 해서 네. 그분이 소원이 저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월드컵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 정말 네. 근데 어떻게 봤나요? 그분- 네, 봤습니다. 어떻게 봤나요? 그때만 해도 면역항암제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면역항암제도 없고, 네. 근데 네. 지금 더 이제 다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젊은 나이에 생기는 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밝혀져 있는데 어떤 네.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서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했었는데 당시에 생각보다 항암 치료 반응이 좋아서 그분이 월드컵 경기를 2번 봤습니다. 아. 2002년도에 한 번 봤고요. 2006년도에 한 번 봤어요. 치료가 되는 암이었군요, 다행히. 본인의 어떤 소망을 푸셨다. 야, 정말
정말 그래서 지금 그분은 생각하면 지금도 정말 기억에 네. 남고요. 예, 워낙 또 나이도 젊고 저하고도 이렇게 많은 연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예, 되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환자였었고요. 뭐 최근에 이제 면역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면역 치료하고 나서 거의 지금 완치된 환자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포기할 정도까지 갔던 상황에서 면역 치료제가 정말 잘 들어가지고 거의 완치까지 가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방사선 치료까지 마치고 지금은 아무런 치료 안 하고 잘 지내는 그런 환자분들, 그런 분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폐암도 만성 질환처럼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면역 항암 요법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중점을 두고 계신 최신 어떤 뭐 면역 항암 요법 연구라든가 이런 게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요즘에 관심 있어 하는 면역 치료의 연구 분야는 그 면역 항암제라는 게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습니다. 다른 세포 독성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거. 두 번째가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그 작용 시간이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포 독성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는 약을 끊고 나면 곧 환자들이 다시 암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내성이 금방 생긴다고 하죠. 근데 면역 치료제는 약을 끊고 나서도 상당 기간 오래 그냥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반응률이 낮아요. 보통 저희가 치료를 하면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반응률이 뭐 60-70%, 10명 치료하면 6, 7분이 반응이 아주 좋거든요. 네네. 근데 면역 치료제는 반응률이 한 20-30%? 절반이네요. 네, 절반 이하도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반응률이 낮은데 효과는 좋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응률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연구 관점이 하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면역 치료제를 했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환자들을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연구 토픽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정말 그러면 잘 치료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네네. 사람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네. 바이오마커라 그러는데요. 네네. 그런 바이오마커와 관련된 연구를 좀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칵테일 요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뭐 주로 어떤 칵테일 요법을 지금? 제일 뭐 간단한 지금 최근에 실제로 임상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는 처음에 면역 치료제가 나올 때는 단독요법이었습니다. 그냥 면역 치료제 하나만 치료해서 효과를 보는 거였는데 네네. 요즘에는 면역 치료제하고 항암 치료제하고 같이 섞어서 하면 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면역 치료제가 잘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항암 치료제랑 면역 치료제랑 같이 하면 효과가 좋아서 그런 식의 병합요법. 요즘은 뭐 네. 혈압약도 다 고지혈증약하고 그렇죠. 칵테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먹고 그 우리 치료제까지 알아봤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폐암에 안 걸리는 예방법입니다. 예방 폐암이 또 걸렸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뭐 물론 암 치료를 하겠지만 우리 뭐 구충제 같은 방법도 한때는 뭐 굉장히 이슈가 됐지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합니다.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폐암에 안 걸리는 방법. 네.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일단 흡연하시는 분은 금연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담배 괜찮습니까? 아유, 전자담배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그것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자담배가 이제 니코틴은 있지만 타르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타르는 없어도 그 액상담배도 보면 최근에 액상담배 피우면서 폐렴이 중증 폐렴을 해서 사망하는 보고들이 미국에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심지어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그 액상담배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 자체가 제이모란 그것도 유해한 금지됐죠. 거고요. 최근에 저는 뭐 흡연가가 아니라서 담배의 종류를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뭐 좀 찐담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쪄서 하는데 거기에도 안 좋은 폐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게 전자담배 대표적인 발암 네. 물질이 나오는 네. 그것도 안 좋다고 합니다.
액상 담배, 뭐 찐 담배, 네. 다 담배 좋습니다. 종류는 다 그것도 피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어려운 방법 중에 그래서 하나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금연을 네. 하게 되면은 그 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한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그 담배 흡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이거 뭐 1, 2년 피웠던 사람이 회복되는 기간하고 네네. 담배를 30년 정도 피웠던 그럼 한 분이 또 30년 정도 피웠다 그러면 폐암 발생률이 정상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거의. 아. 그래도 조금은 더 높게 되는데 점점 발생률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최소한 뭐 10년 이상은 네, 지나야지 그런 효과들이 진이 빠진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그 폐암 검진에서 보면 담배 끊는 그 흡연력을 저희가 물어보거든요. 그 고위험군에서 배제가 되는 사람들이 15년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끊고 30감년 이상의 흡연을 했는데도 15년 이상 비흡연을 한 기간이 있으면 저희가 고위험군에서 빼거든요. 예. 15년이 지나야 그러니까 이게 오염군에서. 1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정도 계속 몸에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그 금연은 뭐 누구나 다 아는 또 금연 예방법인데. 뭐 별 의미가 없겠네요, 금연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있죠. 100세 시대에 100세 시대인데 그 이후에는 리스크가 단 줄으니까요. 1년이라도 이게 금연이 이 폐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혈관 예, 그쵸. 질환, 뭐 눈, 우리 몸에 안 미치는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는 순간부터 네. 제일 먼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후각이나 미각이 많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네. 심혈관 질환도 빨리빨리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번 폐암 편을 찍으면서 네. 그 금연을 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네. 굉장히 효과 없는 줄 알고 다시 피려고 했다는. 저는 이제 이 폐암 편을 찍는 걸 계기로 네. 완전 금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교수님 또. 네. 그리고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간접 제일 흡연도 중요하죠. 굉장히 간접 흡연. 그리고 2차, 3차 흡연. 예,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문제. 그럼 어떻게 피하죠? 일단 뭐 나가지 말아야죠. 미세먼지 뭐 경보가 미세먼지 나면 심한 외출을 삼가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하면 뭐 마스크 요즘에 많이 거의 생활 네, 네. 보편화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정도 쓰는 것도 많이 프로텍션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크게 문제가 됐던 라돈. 라돈. 네. 아. 이제는 뭐 라돈이 이제 많이 이제 좀 그쪽에 규정이 강화가 돼서 우리 네. 실생활에서는 이제 있는 침대 그런 쪽, 경우가 침대, 많지 예. 않지만 예, 네, 그런 네. 것들도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습관, 식사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니 뭐 다 아는 건데 그것도 좀 제가 모르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 무슨 그거랑 말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수학 뭐 수능 1등한 분한테 물어보면 뭐가 어떻게 하면 1등을 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어느 학원 간지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됐던 개구충제. 이거는 뭐 전혀 1%도 개구 층계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이 된 게 없고요. 연구는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뭐 그게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이미 웬만한 제약회사에서 달라들어서 지금 뭐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도 그것 때문에 몇몇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아직은 제가 봐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